예상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로 꼬리가 들린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종합주가 지수가요. 그러니까 업종 차트의 모습이 오늘 약간 무너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어저께가 음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가 음선이었고 어저께가 양선이었고 다시 오늘 음선의 모습이 나오면서 샌드위치 형태의 음선의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봤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예상보다 높았어요.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만들어낸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요, 외국인들이 3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도를 했었고,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는 7,981, 137포인트가 올랐죠.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 이제 뭐 8,000포인트는 구경을 하는 거죠. 장중이든지 아니면 뭐 끝날 때 가격이라든지. 올라 있는 모습인데, 이제 시장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변화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달랐어요, 어제밤은. 왜냐하면 1.75% 정도가 올랐지만, 상승 종목 수가 649개,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221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851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수가 748개.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많았고, 더군다나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 숫자는 하락 종목 숫자의 3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시장을 받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는 잘 판단이 안 서긴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단계에서 놓고 볼 때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를 놓고서는 뭐 시장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금일의 모습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지금 꼴찌들의 반란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상보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CJ제일제당 발음도 잘 안 나오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가다가 오늘 급등을 해서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꼴찌의 반란이죠. 뭐 꼴찌의 반란. 이게 특징이 있겠는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특징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이 주도주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가 하는 건데 못 나선다고 보기에도 확답 짓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게 바이오 쪽 분야에서 이것도 발군이니까. 하지만 일단 형태상으로 놓고 볼 때는 올라가기엔 좀 주도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장세는 뭐냐면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장세에서 장은 살아있는데 수요는 살아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그런 몇몇 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차리면서 조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 주도주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도주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지금 현재는 다가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0포인트를 쉽게 지금 현재는 넘어서 크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논하기 어려운 거예요. 즉 종합주가지수 상태는 일정 부분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좀 무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올라갈 만한 여건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시진핑한테 연락이 달려갔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면 우리나라한테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젠슨항이 안 갔으면 했었는데 젠슨항이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놓고 볼 때도 미국 시장의 개방의 크기가 커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대형주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진핑과 트럼프 등 이러한 지금 현재는 그 양자 간의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뭐 내면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 단계에서 놓고 본다면은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니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올랐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올랐고 지금 코스피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물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보세요. 한번. 미국 국채 30년물 5% 넘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지금 현재는 대표하고 있는 종목인 금리인데 미국 국채가 4.46 올라 있어요. 미국 국채가 올라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맞을 것인가 미국도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에서요.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도 PPI에서도 시장 예상치가 상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CPI도 건드려지게 됩니다. 그건 자동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PPI가 시장 예상치를 건드려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 이거는 뭐 2022년도에 1.7%인가 올랐거든요. 그때 이후에 가장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PPI가 올라가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다음 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그냥 자연빵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보면은 케빈 허시도 뭐 금리를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양쪽 긴축을 어떤 선에서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시장이 약간 건드려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상승폭의 탄력성은 줄어들 수 있고요. 물론 미국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이 회담이 좋은 호재성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호재성 재료도 이미 반영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내일은 8,000포인트를 장중에 넘을 수도 있고 끝에 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8,000포인트를 내일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이 강보합권에 끝나건 제가 보기엔 강보합 정도로 끝날 것 같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했던 대형주들 하이닉스 반도체라든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현대차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 뭐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삼성전기,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LS 일렉트로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내일 같은 경우 시가모렴의 반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전을 보이다가 매도 물량을 받고 또 그 본장 가까이가 되면은 또 약간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시가무렵 강보합 시작해서 반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A자 형태의 모습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벌어질 것이고 본장에는 시가무렵에서 매도 물량을 줄줄이 맞다가 그 다음에 한 9시 한 10분 이후에 주가는 반전의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모습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의 욕구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주가 상승 상태를 끌고 올라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5월 15일 오늘이 이제 5월 15일 이제 그 실적 발표 마감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군들은 무더기로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이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다 나오겠지만 지금 오늘 내일 발표하는 것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무더기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서부터는 실적 장세의 흐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서부터 15일서부터는요. 따라서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오늘 알테오젠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와 전기전자 종목군들의 상승 상태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점 물량을 맞고 처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는 것이고, 그간 소외되었던 그런 지금 이제는 그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그런 지금 바이오라든가 그런 금융권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실적으로 짓눌렸던 종목군들이 일단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별화되고 약간 포지션들이 달리 움직이지 않겠는가 보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반등의 모습이 나오긴 하겠지만 유지가 조금은 안 되고 밀리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약간은 개별 종목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일 것이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던 대형주들 쪽에서 뭐 이런 쪽에서 좀 약간의 손바뀜, 손바뀜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긴 하겠지만 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간에 쉬었던 그런 종목, 그 다음에 금융권 종목이라든가 이런 권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기술주들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반전이 나오겠지만 유지를 끝까지 하지 못한 채 약간 밀리는 형태. 그래서 종합주가에서는 8,000포인트를 간 넘긴다든가 아니면 8,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한다든가 종가상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대응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분들은 이틀 연속 2, 3일 정도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주들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비중은 30% 이내로 줄어서 사야 될 것이고,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초반부 무렵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 이후 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장에서도 시가 무렵에 9시 지나서 주가가 쭈르르륵 밀릴 때 저점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점보다. 저점 먼저 나올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에 들어가서 현대차, LG전자는 좀 제외하고, LG전자는 내일 단타치기 좀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특히 LS일렉트로닉스, HD, 현대 일렉트릭,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 저점 내려올 때 매수한 다음에 반등할 때 매도. 이렇게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장을 주도했던 그런 큰 종목군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모색하겠지만 그 반등 모색의 힘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폭락은 없을 겁니다만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종목의 접근은 그간에 걸쳐서 많이 지금 현재는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종목 쪽으로도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놓고 볼 때도 장비 업종 중에서도 계속 끌어올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 테스트라든가,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오늘 상한가 쳤던 제주 반도체 실적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반전하겠지만 그 상승폭은 제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종목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종목을 나열하듯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여기 있으니까 종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안 올라간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27,350원, 1,600원이 올라서 6% 정도가 오늘 올랐죠. 지금요. 통합 가격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가 올라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박스권 상태를 거의 뭐 유지하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건데, 역시 이제 이 원인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죠, 뭐. 그렇죠. 아시아나항공과의 그런 지금 보면은 합병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틀 연속 올랐지만 조정시 매수해야 돼요. 대한항공도요. 이게 이제 지금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뭐 노선도 일원화시키고 고정비가 절감되고 그런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에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장에서는 4분기, 제가 보기엔 내년 정도서부터 조금씩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이요. 그 다음 종목은 오늘 올랐던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가면서 저점에서 박스권 복귀다.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아닙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회귀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이오주들이 알테오젠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났는데 요번에 이제 알테오젠이 경쟁사와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유리하게 이제 입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따돌렸죠.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1위를 뭐 넘어섰는데 알테오젠이 보유한 그런 플랫폼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파마 리서치도. 그렇죠. 끝까지 당겼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좋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조정시 매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마 리서치하고 휴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휴젤이 내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마 리서치가 좋은 건 뭐냐면 역시 실적이죠. 그렇죠. 실적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빠졌지만 그 우려가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과도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목표 주가가 한 40만 원대 이상은 다 넘어가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일 반등에 따르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고요. 아마 34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높죠. 이때 이제 좀 조정시 매수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파마 리서치 그 다음은 똑같은 종목, 거의 비슷한 종목인 휴젤입니다. 휴젤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휴젤은 오늘 별로 안 올랐어요. 지금 현재 2.88 올라 있잖아요. 통합에서는. 그렇죠. 휴젤이. 통합에서는 2.88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실제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휴젤 같은 경우에는. KRX에서는 2.70 정도 올랐고, 지금 통합 시세에서 좀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올라 있는데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휴젤과 파마 리서치가 제가 보기엔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성장성이 굉장히 높죠. 뭐 보통의 경우에 한 40만 원대 거래량의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 완전한 리더로 가려고 하고 있는 청사진을 딱 밝히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의 모습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휴젤이 5,200억 매출액에 한 2,500억 가까이 뭐 영업이익 나지 않겠는가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휴젤이 한 40% 넘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파마 리서치보다 더 높아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비슷해요. 한 40%? 뭐 차이는 별로 없겠네. 비슷합니다. 물론 매출액이 이제 지금 파마가 좀 높긴 하지만은 성장성이 좀 높아요. 휴젤이.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심지어는 뭐 그것도 비슷해요. 저기 시가총액도 3조 5천억, 휴젤이 3조 5,100억,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3조 6천억.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시천말로 가오가 섰다는 얘기죠. 파마 리서치가. 그 다음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게임주의 대장 종목이죠. 시가총액도 커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큰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크래프톤이.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태도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기관들도 오늘 처음으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유입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하더라도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적인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배틀그라운드 이쪽에서의 지금 이제 성장성이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자체가 너무 낮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게임주 탑픽 그러면은 크래프톤이라든가 그렇죠. 펄 어비스라든가 그다음 넥슨 요렇게 지금 현재는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돋보이는 게 게임즈 중에서 놓고 볼 때는 크래프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게임즈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지금 이제는 대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죠. 지금 크래프톤은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죠. 저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게임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배틀그라운드라는 강력한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견조한 매출을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신작 인조이 같은 경우도 여기 수익 모델도 다변화되고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게임이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예전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좀 많이 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PS 일렉트릭입니다.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종목이죠.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PS 일렉트릭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양선을 커버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PS 일렉트릭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PS 일렉트릭은 상승을 지금 이제 한 8,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0% 이상이 이미 상승을 했거든요.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는데 대규모 수주 잭팟을 기록을 한 상태 아니에요. SMCI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운용자금도 교환사채 통해서 마련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기존의 지금 무선 주파수 이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차세대 산업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평가되는 그런 리레이팅 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현재 금액이 시가총액에서 놓고 본다면 좀 높습니다만은 6,100억이니까 경고 예고가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이제 LG와 연관된 종목이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움직임이 LG CNS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LG전자 올라가니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로보스타가 올라가면서 LG전자와 LG CNS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탄력은 걔네들보다는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 영향을 어떻게 받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좀 많이 밀리다가 후반부에 가서 LG그룹이 올라오니까 올라섰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 돼 있긴 하지만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에 비교해서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점 계속 매수해 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로보스타 중요한 종목입니다. PS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했다고 봐야죠. 뭐 0.6%.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은 반도체 ETF 쪽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 기반은 좀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수요 기반도 탄탄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들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볼 땐 꾸준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증권사 리포터도 지금 개선은 계속 개선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소켓 부분에서 성장성이 워낙 커가지고 충분히 지금은 조정하는 가운데 매수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오늘 5%, 장중에 8%까지 빠졌거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장비 업종 중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발군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3D 검사 장비 쪽에서는.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선의 모습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고용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고용은 그게 없잖아요. 당일가가. 그래서 어저께 당일가가 2.7% 올랐거든요. 지금은 좀 밀립니다만.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높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쭉 밀렸죠. 고용은 현재의 테마에 가장 알맞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조정시 매수고요. 현재의 단일가 수준으로 봐서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3만 한 3, 4% 정도 밑에서도 살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RFHIC입니다. 역시 위성 관련 종목이고 기술주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지금 십자선 위로 음선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위로 대기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일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중 저점을 만들고 끌어올려지는 내일 조정시 매수고요. 10만원대 아래쪽에서 물량을 살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10만원대 아래쪽이 아니라 10만원대 금방 내지는 10만원대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8,000포인트를 눈앞에 가게 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 중에서는 지금 말할 거리가 가장 많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미래에셋증권만큼 일단에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은 증권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실적도 지금 보면은 증권사 쪽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8,000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2분기에는 스페이스X의 평가이익이 추가 발생을 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근데 공교롭게도 한 5일 조정했잖아요. 다시 왔거든요. 박스권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양디지텍입니다. 오늘 19% 올라왔는데 조정 시 매수해야 돼요. 한양디지텍은 역시 실적이죠. 그리고 이제 SSD라든가 D램의 생산에 관여하는 그런 장비 업종인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고 원래 무거운 종목이에요. 한양디지텍이 원래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탄력을 높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으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하지 못했고 장중 고점이 높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좀 봐야 됩니다. 매출액도 좀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간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ROE가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탄력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D램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이쪽 장비 쪽과 SSD 제조 이런 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양디지텍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과 그 다음 하나마이크론은 뭐 역시 이제 본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조정시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이치한불입니다.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아닌 거 맨 마지막에 넣어놨네.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이치한불은 네오팜도 갖고 있고요. 자회사로서.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치한물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현재는 매우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놓고 볼 때의 그런 화장품 종목군들이 줄줄이 올라가거든요. 이치한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치한물의 지금 실적 부분은 계속 개선 추세에 있거든요. 작년도가 1,500억에 192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조정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로 꼬리가 들린 형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기 매도 수요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종목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위에 있는 종목 보시면 대한항공,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휴젤, 크래프톤, PS 일렉트로닉스, 로보스타, 리노공업, 고용, RFHIC, 미래에셋증권, 한양디지텍, 마이크론, 마지막으로 화장품 이치한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넣지 않은 것은 기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별되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탄력성이 좋을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두 개 종목 다 탄력성은 저하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전력의 LS 일렉트로닉스의 탄력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본적 판단도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썩 좋을 거 없다는 거로 볼 때
주가의 흐름은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긴 하겠지만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아까도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예측을 해드렸죠. 그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독박의 시니어 주식입니다.